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동일 때 단독주택이 나왔을 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두 군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한남뉴타운, 또 하나는 성수동의 성수전력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아닐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사건을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09타경 2200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울특별시의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락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가락시장 인근 지역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올라간 그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가락동에 주택이 나와 있었던 그런 겸해 물건이었다. 토지 면적은 74.6평, 건물 실평수는 98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택이었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옛날에 지어진 단독주택이죠. 사실 옛날에는 저런 집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저런 집에 부자들이 많이 살진 않죠. 자, 그런 단독주택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례인데, 이 가락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재개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지역이 재개발 요건이 갖춰지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노후도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밀집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노후도에 대한 요율은 그 지역의 67% 이상의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야지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송파구 가락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축이 생겨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를 못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동일 때 단독주택이 나왔을 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가? 저 오래된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세대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지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참 특이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해당 물건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됐던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걸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게 됐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를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았던 사람도 하나 생겼던 물건이고요, 공매로 낙찰받았던 사람도 하나 생겼던 그런 물건이다. 즉 똑같은 물건에 낙찰자가 2명이 생겼던 사건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렇게 낙찰자가 2명이 생기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바로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까요? 잔금을 먼저 낸 사람한테 그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낙찰자가 생겼을 때는요, 잔금을 먼저 마련해서 지불하는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공매로 직접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렸던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공매관리번호는 2009-16700-003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 똑같은 물건이 공매로도 나왔었다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랑 공매랑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로 낙찰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매는 약간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차 경쟁률이 좀 많고요, 공매는 그래도 이차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경매보다는 낙찰가를 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공매가 경매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공매로 낙찰됐을 때는 얼마에 낙찰됐냐면요, 11억 6,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경매로 낙찰됐을 때는 13억대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만큼 똑같은 물건인데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로 이 공매로 낙찰받은 분은 잔금을 먼저 마련해서 지불하는 바람에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오래된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지금 현재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면 그 건축물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지어진 지 오래된 건축물을 이렇게 다세대 빌라로 새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건요,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다 허물고 신축을 했을 때 이익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떤 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가?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임대 수익률이 좋은 물건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가? 그 내용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재개발로 들어가는가, 재개발로 들어가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이다.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대지 지분이 큰 것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19-5423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태원동에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대지 지분은 6.39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다가 다세대 빌라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걸 사시게 되면은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지 지분이 작은 다세대 빌라는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재개발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지 지분이 5평 이상이 되는 건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대지 지분이 작은 걸 사게 되면은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실평수는 8.45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3억 6,5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한 6억 정도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두 군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한남뉴타운, 또 하나는 성수동의 성수전략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 용산의 한남뉴타운 내에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았던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그 다세대 주택에서도 지하층에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지하층에 나와 있었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어떠한 재개발 지역에다 다세대 빌라에 투자할 때는 일부러 지하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지하에 다세대 빌라가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호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개발 바라보고 다세대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요, 그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투자하실 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가? 물론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약간 준신축이나 예전에 지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세대 빌라를 하나 투자하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2층이나 3층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만 4층이나 5층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 맞추기도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환경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세대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5층에 물건이 나와 있으면요. 그런데 임대 들어오는 건 신혼부부들밖에 안 들어옵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단을 이용해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임대 맞추기도 좀 힘들고 환경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나 상가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가?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상권, 그 다음에 수익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요령을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